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AP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매출 비중은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2차 전지는 관계사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포트폴리오가 안정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의 장비들을 보면은 크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매출이 여전히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76%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 제조 장비는 RTP 장비인데 이게 7%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2차 전지 제조 장비도 15% 정도 매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이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AP 시스템은 여기에서 강점과 단점을 현재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강점은 이제 이런 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 외에도 후공정에 사용되는 MDS 장비와 MLS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사이클에는 좀 자유롭게 벗어나면서 매출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어 있고 단점으로는 이 핵심인 ELA 장비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정 변화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추가 매출이 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의 장비 라인업은 OLED 제조 공정 내에서 전공정, 후공정 모두 사용되는데요. 이 후공정에 사용되는 MDS 장비와 MLS 장비는 이 만든 디스플레이 기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크기로 패널을 자르고 최종 제품에 적합하게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공장 증설이 없을 때도 해당 장비 매출이 나오면서 좀 매출의 안정성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LED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이 증착 공정이 되겠습니다. 증착 공정은 이제 글라스에다가 TFT를 올리고 하는 공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LTPS 방식을 사용할 때 동사에 ELA 장비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LTPS 공정을 신규 라인의 LTPO로 선택을 하면서 관련돼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은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신규 OLED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중국 기업들 향으로 관련된 매출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봉지 작업, 이렇게 좀 만든 기판을 보호해주는 작업할 때도 사용되는 장비와 LLO 장비 때도 패널을 레이저로 기판과 캐리어 글라스를 분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제조 공정에 하나하나 사용되는 전공정 전반 그리고 후공정 전반에도 사용되는 장비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투자가 전반적으로 깔릴 때는 장비 전반에 좀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을 쌓았고요. 2023년처럼 관련된 투자가 다소 좀 지연되고 없을 때는 후공정 장비로 어느 정도 매출을 커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내 말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 RTP라는 장비를 만들고 납품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전 공정 내에서 산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장비가 그전에는 낸드에만 초기에는 사용이 됐었는데 낸드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고 2024년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장비는 이미 디램 향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 위주로 회복되고 있는 메모리 시장에서 새롭게 증설되는 라인들이 깔리고 한다면 AP 시스템의 RTP 장비 매출은 2023년 하반기, 2024년에는 다시금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후공정에서도 3D 패키징에 사용되는 을 납품하고도 있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다소 약해지는 부분을 반도체만으로는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플러스로 이제 계열사의 힘을 얻었던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장비 매출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에 이제 관련한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지배 회사인 APS 홀딩스가 지주사로 있고요. AP 시스템, D&T, 넥스틴 이런 회사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D&T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연관되어 있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 D&T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를 받을 때 AP 시스템의 장비 역시 같이 좀 수주를 받으면서 관련된 매출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 전지 업황과 D&T가 어느 정도를 좀 수주를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 역시도 D&T를 보시면서 AP 시스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어느 정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높지만 여기에서도 후공정의 매출 비중이 있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있음에 따라서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보다는 상반기에도 다소 좀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22년 대비해가지고도 매출액은 소폭이나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해가지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탄탄한 다각화로 만들어진 체력이 2023년 하반기도 견디고 2024년에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디스플레이 전공정과 후공정의 장비 라인업을 모두 보유한 상황 때문에 사이클을 덜 타면서도 다음 단계 투자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정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장비 하나를 납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단점으로 될 텐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향으로 좀 수주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ELA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공정 장비, 그래서 ELA 장비의 중국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반도체 업황은 다행히 좀 디램 위주로 개선이 되는 가운데 디램 향으로도 장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LTP 장비에 관련된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D&T랑 같이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시간 이렇게 AP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